딱 빛나는 책모닝 216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꽤 추워서. 네, 오늘은요, 페이지 55회 위에서 6번째 줄 나왔어요. 돈의 양에 따라서 내면의 상처가 고통이 완화되진 않는다는 거,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내면의 상처가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충분치 않게 만든다. 내면의 상처가. 아무리 그래도 스스로 이렇게 치료가 되어야 된다. 치유가 돼야 된다. 치유. 네. 그래서 인제 나갈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다른 무엇이 있어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부족하다 생각하면 돈이 많아도 계속 부족하다는 건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물질이 채워지면 다 채워지는 줄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내 안에서 어릴 때 그게 상처로부터 어떤 상처와 자란 환경에 의해서 부족하다, 결핍됐다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돈과 물질과 큰 집, 돈이 많은 거, 네, 그거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이.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하지만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당신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돈의 양이 많든 적든 나한테 있고, 예,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돈이 많이 오든 어떻게 하든 그 뒤에 인제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내 열쇠는 나에게 있다는 것.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외적인 세상에 반영된다. 내면 세계는 어떤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상처받고 형성되었던 것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내면 세계죠. 무의식에 저장된, 반복적으로 저장된 것이 내면 세계예요. 그래서 외적인 세상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반영이 된다.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반영이 돼요. 저도 어릴 때 했던 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네, 반영이 됩니다. 바꿔야 되겠죠. 네. 어릴 때 그게 잘 형성이 되었다면 지금 아마 평화롭고, 원하는 거는 그냥 평화로운 정도면 '내가 원하는 건 다 와.'라는 것도 믿고 있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릴 때 이 내면 세계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족한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릴 때부터 결핍이 있고 부족하다고 믿었던 것이 있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야. 믿은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현실을 자꾸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현실들을 내가 만들어낸다. 어디 가자 그랬는데 어때요? 환경이 지금 정해 놓은 환경은 예전에 만든 거죠. 지금 환경은 예전에 생각하고 말하고 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꾸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환경도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내 생각을 바꿔야 미래가 바뀌거든요. 이거는 이제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칙이라서 늘 말씀을 드려요. 미팅을 하든 뭐 하든 해도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데, 어 이게 항상 내가 그래서 지금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 생각 밑에 있는 믿음을 바꾸어야지만 내가 미래가 바뀐다는 거. 그럼 그 밑에 있는 믿음과 그 생각이 어떤 거냐는 거죠. 근데 그게 무의식에 있는 거. 무의식은 과거에 벌써 다 숫자지보다 더 얇은 그 에너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그 칸칸이 다 쌓여 있어서 이것을 변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변형되는 게 있는 프로그램이 잘 없어요. 이렇게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잘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나시는 거는 엄청 복이죠. 네.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결핍에 있으면 결핍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족한 현실을 만들 것이고, 내가 풍요로운 걸 경험했다면 그 증명하기 위해서 풍요로운 것을 현실에 만들어낼 것이고, 그럼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 느낌들은 풍요로운지 결핍인지 그거는 다 어때요? 어릴 때 형성이 되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네.
반면에 풍부하다고 믿으면 그 믿음을 입증하듯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왜냐고? 당신의 뿌리에 배어있는 풍부함이 자연스러운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 뿌리, 그래서 아까 무의식에 있는 뿌리 있잖아요. 그 뿌리에는 배어있는 그 풍부함을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어릴 때 이 뿌리, 무의식, 여기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는 아시겠죠? 자꾸 들으니까. 그쵸? 근데 그 뿌리를 어떻게 바꾸냐 그거죠. 그 믿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인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나 두려움,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동기를 끊어내면 내가 화가 제가 그랬죠. 분노로 그냥 막 "너 아니면 사람이 없나.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킨다." 이러면서 분노하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거. 지킬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두려워하고 나를 그래서 증명하려는 거. 자꾸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는데." 인제 이런 어떤 그런 증명하려는 욕구. 그래서 그거로 돈을 벌었다는 그 동기가 만약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야. '나는 왜 돈을 벌려고 하지? 뭐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 나 혼자 있고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지? 나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쵸? 네. 그래서 끊어내고 목적이나 기업, 기쁨이라는 새로운 동기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노나 두려움이나 나를 증명해 보이려는 것 또한 한 1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 이하죠. 여기에서 동기를 끊어내어야 목적이나 기쁨, 기여하는 것,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진짜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행복을 위해 돈을 없애야 할 필요도 없다. 행복해야 되는데 돈을 없앨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나 정반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가정에서 자란 반항아는 둘째 아이인 경우가 많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둘째거든요. 둘째인데 반항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네 가만 보니까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반항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 둘째거든요. 잘 왔어, 잘 왔어. 잘 온 거예요. 여기서 전환이 돼야 된다. 둘째. 둘째가 또 인제 뭐 근데 알고 보면 첫째도 반항하고 뭐 막내도 반항하고 다 반항하더라고. 그게 맞았어요? 난 맞진 않았는데. 아이고 우리 혜영님은 맞았구나. 어이구 우야 너 어디 맞았어? 엉덩이 맞았어? 엉덩이 두들겨 줘야 되겠네. 예. 그래서 어 반항심. 그래서 부모에 대한 반항심이나 정반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근데 인제 아니었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한 가정에서 자란 반항아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한 환경에서 자란 반항아 둘째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부모와 반대로 행동을 함으로써 득을 볼 수 있다. 딱 내 얘긴데. 그렇잖아요. 저희도 뭐예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가정에서 자란 둘째거든요 제가. 근데 반항한데 부모하고 반대로 반항을 하니까 부모랑 반대로 인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그래서 득을 볼 수는 있어요. 그쵸? 그런데 반면에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반항아는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반항아는 심각한 재정적인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반대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어느 쪽이건 돈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이 부모님의 한쪽 또는 양쪽의 사고방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은 연결이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반항을 하던 사고방식은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모든 어릴 때 보고 듣고 자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인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의 경제 청사진을 바꾸는 4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 청사진을 바꾸는 4단계. 여기 정말 잘 써져 있어요. 쓰여져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쓰여져 있는 것을 내가 머리로 생각하느냐, 에너지장에서 맥락 자체를 바꾸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문제라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나 이렇게 머리로 해서는 바뀌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마 이 책을 한두 명이 읽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사람도 극소수 있을 것이고, 이거를 바꾸는 건 알지만 이 에너지가 바뀌는 것 자체는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인식해야 된다. 인식이 먼저. 내가 어떻게, 내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나?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나?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거. 그쵸? 그 부분들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찾아야 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부모님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갖고 있었는가. 그죠? 부모님의 태도와 습관이 어땠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고, 먼저 생각해 본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태도와 습관을 돈에 대한 경제적인 걸 갖고 있었나? 그걸 생각해 보고 자신이 부모님과 비슷한지 정반대인지 써봐라. 써보라 그랬어요. 그죠? 써봐라. 네. 자기 이해, 잘하면서 보았던 모습들이 당신의 경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써봐라. 부모님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나의 현재의 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를 또 관찰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반항했구나. 네, 그래서 음, 경제력에 대한 어떤 영향을 이제 부모님, 그다음에 나에 대한 거,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걸 느끼나, 부모님은 어땠었나, 이런 걸 다 적어보는 거, 그다음에 변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단순히 주입되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20살 이전에 내가 돈을 벌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벌써 20년 동안 벌써 주입이 됐다. 주입, 그냥 무작위로 주입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겠는가. 내 것이 아니다. 20년 동안 벌써 이미 무의식에 주입이 돼서 그거를 내가 습관이 돼서 내가 하고 있는데 벌써 세팅이 되어 있는 그것은 모든 것들이 다 뭐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는 변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는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나도 가난할 필요가 없다. 그쵸? 부모님은 돈에 대해서 결핍이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언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보고 배운 것들은 그분들의 방식이었다. 그쵸? 그래서 나는 내 방식을 택하겠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다. 나는 부자를 선택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한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라고 생각한다는, 선언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인식하면서 인식하는 게 하루아침에 인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제가 11년 동안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괜히 제가 믿음을 이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고 빠르게 하시는 분이 나타날 거예요. 아직은 제가 선생님 말고는 못 뵀는데 나타날 겁니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 오늘 당장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음, 당장도 바뀔 수 있어서 내가 인식을 하면서 그 인식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계속 걸리더라는 거야. 엄마가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돈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 막 그런 것들도 제가 보고 또 거기에 또 근데 그것만 본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 근데 모든 거에 대한 인식은 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또 봐야 되겠다. 부모님의 모든 것들을 한번 적어봐야 되고 아빠에 대한 거. 아빠가 하셨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를 따라하지 않고.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먼저 인식해서 모두 다 찾아내는 거.
하루아침이 아니라 계속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지를 찾아보면 부모님이 했던 거와 연결되어 있는 게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런 것들부터 찾아서 적는 거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경제청사진을 만드는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경제청사진을 만드는 첫 번째는 어떤 말을 들었는가. 그죠? 말을 들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고 자랐나. 들었는지, 어떻게 보고 자랐는지. 그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가.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한 게 있어요. 경험을 하면서 그 에너지가 모든 것들이 에너지, 듣는 것도 에너지로 듣고요. 보는 것도 그걸 세팅이 됐고요. 경험을 하는 것도 내가 에너지로 느낌으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는 내가 아직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 아직 어린아이고 20살 이전인데 부모님이 가난해서 없어서 막 없었던 것들을 결핍을 했던 그 느낌을 벌써 가져오면서 같이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 경험을 하였는가라는 것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현 상태로 붙잡아 두는 세 번째 요소는 지금 현 상태로 특별한 경험들이다. 어렸을 때 돈에 관한 부자에 관해, 부에 관해서 부자에 관한 어떤 경험을 했는가. 지금 당신이 부여잡고 있는 믿음, 아니 착각을 만들어낸 근원이 이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 요소도 중요하다. 내가 지금 부여잡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환경을 고집하고 있는 것 또한 어릴 때 부모님에 의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거든요. 지금 나는 이대로 가야 돼요. 지금 현재 거기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는 거는 어릴 때 형성되었던 거로 인한 것을 그 믿음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보자. 수술실 간호사로 일하는 조지라는 여성이 우리 세미나에 참석했다. 조지는 상당한 고소득자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항상 돈이 남아나질 않았다. 좀 더 깊이 들어가자 그녀는 11살 때 엄마 아빠, 언니와 함께 중국 음식점에 갔던 일을 기억해냈다. 그때 엄마와 아빠는 돈 문제로 심각하게 싸웠고 아빠가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며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테이블을 쾅쾅 두들기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학교 대표 수영 선수로 훈련받던 중이어서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결국 허사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야, 치명적이다, 그쵸? 돌아가셨는 상태가, 그쵸? 그날 이후 조지의 마음에는 돈과 고통이 함께 엮여 있었다. 돈 때문에 부모님이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뭐 심장마비가 걸리실 때가 돼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화가 난다고 해서 다 쓰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통,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이제 죽음과 연결이 됐죠. 그랬더니 의식적인 행동은 아니었어도 의식적인 행동, 내가 의식을 했다고는 하진 않지만 무의식적인 행동이겠죠. 의식이 아니라 현재 의식이 아니라 이 의식을 보시면 의식적인 행동이 의식이 아니라 현재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 의식과 의식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저도 다는 모르겠어요. 현재 의식, 무의식, 잠재 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안에 잠재 의식도 있고 이번에 이제 잠재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의식에서 그 무의식에 의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현재 의식의 행동은 아니었어도 현재 의식은 뭐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쵸? 근데 무의식은 그 돈과 고통이 같이 함께 따라야 되는 게 무의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왜 번 돈을 모조리 써버렸는지 이해할 만하다. 그것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고통이 뭐라고요? 돈이었다라는 거야.
돈은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고통으로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래서 그녀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택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왜 하필 간호사였을까?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발로였을까? 우리는 조지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경제청사진을 바꾸게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경제청사진 자체가 완전히 무의식에 엄청나게 돈과 고통으로 세팅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지금 현재의 직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월급 받으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무한대로 들어오는 어떤 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을 안 해봤던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한대로 돈이 들어오게끔. 그 이제 사업이라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그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내가 만드는 경우가 있고 사는 경우가 있고 편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편승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를.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가난했던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몸은 이걸 하면서 정신 세계는 어때요? 무의식의 세계는 월급 받는 분들, 시키는 것만 하고 알아서 해 주는 거로 생각을 해요. 알아서 해 주죠, 회사에서 다. 우리는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은 시키는 것만 하고 그다음을 안 하려고 해요. 그쵸? 그게 월급 받는 분들의 그 정신세계. 또 자영업자는 '내가 최고야. 나 혼자 다 해야 돼.'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쵸? 의사들도 의사가 없어서는 진료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모델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스스로 내가 나 혼자 하는 일, 그거는 이쪽 그 S사부면, 스스로 셀프 S사부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보시면 경제 흐름의 사사부면의 모든 직업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돈을 버는 모든 직업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놨어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몸으로 하는 거, 왼쪽에서 하는 것이다.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 그 왼쪽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어릴 때 보고 자랐고 경제적인 거로 해서 한계를 갖기 위해서 왼쪽 사부면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사부면으로 가면 이 정신 세계로 하는 거죠. 의식이 모든 것들이 작동이 되는데 거기에 무의식에 이게 부모님의 어떤 부분들이 그 어릴 때 보고 듣고 자란 것들이 그냥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야지만 내가 이쪽에서 제대로 수입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정신 세계가. 무의식과 이쪽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 바꿀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 지금 그녀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을 순항 중이다. 간호사 일도 그만두었다. 그쵸. 그만두었다요. 어제도 어떤 젊은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왔나요? 요새 들어오시던데. 들어오셨나요? 오늘 요새 들어오시던데 오늘은 안 들어오셨군요. 네. 오늘은 안 들어왔구나. 네. 그 부모님이 어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인제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상담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서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상담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 상담을 하면 제가 항상 부모님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죠. 근데 안 그래도 부모님이 큰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세요. 그래서 인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항상 부족했던 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도 그게 무의식에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것 때문에 고만고만한 직업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좋은 그게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해 보자. 다른 데로 어떻게 가지 않고, 그러니까 직업을 또 뭔가 옮기지 않고 "한번 도전해 보자.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지금 현재 일이니까 해 보자." 그러니까 알겠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래도 좀 자유롭게 '내가 바꿔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직업까지도 간호사 일도 그만뒀다. 간호사 일 하면서도 또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비전을 보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전력 질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의를 집중을 하는 거. 집중을 촥 하는 거예요, 에너지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었다. 그래서 그 일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이유로 선택한 직업이었다. 왜? 아빠가 예. 돌아가셨다라는 어떤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진짜
의도가 정말 내가 꿈을 꾸기 위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 고통스럽고 아빠를 살리지 못했던 어떤 그 부분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 그쵸? 그래서 그만두었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빠는 어때요? 그냥 아빠는 아빠 인생이다. 나는 내 인생이다. 엄마는 엄마 인생이다. 그쵸? 그러니까 그게 다 틀린데 아빠는 그냥 아빠가 그때 돌아가실 때 돼서 돌아가셨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심폐소생술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돈 때문도 아니다. 그냥 그 돈으로 인한 그냥 아빠가 그걸 돈이 없었어도 그 두 분이 음식점에서 그 싸우는 일이 있었어도 내가 그냥 그때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다면 혈관이 막히진 않았겠죠.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정해져 갖고 온대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은 죽는 거는 정해져 왔다. 근데 죽음은 또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운 거는 죽음과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내가 나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이 아니더라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모든 것들은요. 태어날 때 정해 갖고 온대요. 내가 언제 죽을지. 근데 모를 뿐이라는 거야. 모르는데 그 호킨스 박사님은 아셨대요. 아셨다 그랬거든요. 그걸 계속 얘기를 방송을 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방송을 호킨스 박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1 년을 더 사신다 그랬다고, 1 년을 더 사신다고 그랬다고 하시더니 1년 진짜 더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희가 뵀거든요. 근데 뵀는데 그걸 잊지 못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찾아뵀을 때 그 에너지장,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그 에너지장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었는데 인제 그때 그 어쨌든 저 의식 지도 단계 있잖아요, 여러분들. 외우셨죠? 하루 만에 외우세요. 아이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지 마세요. 다 외우세요. 앉아서 오늘 당장 외우세요. 예, 당장 외우셔야 돼요. 의식 지도를 만들어 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헤매고 있을 때 내가 '아 여기였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모든 그 에너지의 수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세상에. 아마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놓으실 분은 아직은 없었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정말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저희 선생님이세요. 미세한 어떤 그런 것들 요새는 많이 설명을 안 해 주시는데 아마 그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그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비이원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말씀을 막 이렇게 해 주시니까 글로 적어 놓는 것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걸 해 놨는데 그거를 보면은 잘 안 읽히죠. 근데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좀 의미를 더 새겨지고 더 자세하게 읽혀지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책도 예전에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여러 책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다시 읽으니까 그 의미나 느낌들이 다른 구절에 이렇게 '이런 깊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게 인제 느껴져요. 그랬듯이 그 미세한 것들을 했는 거를 선생님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호킨스 박사님을 진짜 그때는 그 복이 있어서 선생님 덕분에 그 만나 뵈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인을 위한 호킨스 박사님 치시면 한국인을 위한 또 세미나를 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것도 가끔씩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다 거기에 그분을 그래도 어쨌든 만나고 왔을 때 그 느낌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큰 어떤 존재가 나올 것이라는 거를 예언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지구, 이 동그란 지구에 엄청난 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인제 한국 사람을 위해서 저희 선생님이 또 어 한 100여 명을 데려갈 거다 그랬더니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만찬 1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연장하신 거죠. 안 그랬으면 못 뵀을 건데. 그래서 그때 연장했을 때 만나 뵈러 100여 명 정도를 선생님이 인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나서 같이 만찬도 있어요. 식사 뷔페로 쫙 차려 놔서 그걸 인제 먹고
같이 인제 사진도 찍고 뵙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근데 그분 아주 높은 600대 이상인 어떤 성인들만이 내 죽음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연장을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고요. 연장은 잘 하지 않는데 우리는 정해 놓은 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정해 놓은 대로 가야 하고 그쵸? 정해 놓은 대로 가야 돼. 근데 우리 뭐 아직 몰라요. 의식이 높으면 알 수 있대요. 우리는 아직 의식이 안 높아서 몰라요. 그쵸? 근데 때가 되면 우리가 알아서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까지도 어때요? 우리는 건강하게 의식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 왜? 다음 생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의식 수준이. 이 의식 수치가 다음 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불교이신 분들 아시죠? 윤회설이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의식 성장하고 높여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이라는 거. 네. 아시면서요. 심상화도 하시고 의식 수치는 당장 외우시고요. 네.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